아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 아, 근데 저는 진짜로 디파짓은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모든 것을 다 그냥 놓고 그냥 나왔어요. 권리금요? 한국에는 권리금은 딱히 없습니다. 네, 딱히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디파짓을 저희가 한 달에 400만 원 내고 했거든요. 450만 원 내고 했고, 그 다음에 디파짓을 한 2천만 원 냈으니까 5개월에서 6개월치는 받습니다. 이게 4m, 20m, 4m 입구에 20m 길이의 6층짜리였어요. 이게 베트남의 되게 전형적인 건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희가 6년 전에 450만 원을 냈었으니까, 그리고 렌트비 그 디파짓을 한 2천만 원 정도 냈고 6개월치를 냈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 약간 가감해 주신 분이 있지만 저희가 5년을 못 채우고 저희가 다 이제 일을 구하게 되면서 정리를 했는데 당연히 그거는 디파짓은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네, 당연히 못 받았죠. 네, 5년에 디파짓 6개월. 네. 근데 디파짓을 받았다는 세입자를 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저희가 5년을 좀 제가 아까 말한 또 코로나도 오고 아주 힘든 상황이어서 좀 5년을 꼭 채우고 제대로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나오고 싶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제 일을 구하게 되면서 저희가 둘 다 일을 좋은 기회가 와서 이제 좀 4년 반 만에 정리를 하게 됐는데, 그때도 저희가 뭐 급하게 정리를 했지만 뭐 CCTV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 방 하나를 더 만들어 놨거든요. 레노베이션 한 거라든지 위에 뭐 다 설치했던 모든 집기들을 다 놓고 왔거든요. 그러고 이제는 집주인은 이제 코로나 때 약간 저희한테 이제 렌트비 조금 깎아주신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디파짓은 너네가 일찍 나갔으니까 이제 주지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말로 잘 설명이 됐어요. 근데 집주인분은 2주 만에 다른 테넌트를 바로 찾으시더라고요. 지금 와, 승자는 집주인이시고 또 인테리어는 최소로 해야겠구나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게 외국인 그 창업자라고 하면은 그게 조금 더 높습니다. 더 많이. 너네 더 내야지. 더 필요해. 이런 식이라서 뭐 저희는 처음에는 막 200만 동, 뭐 아니면 500만 동, 1000만 동까지 냈다가 이제는 관계가 좋아지고 나서는 고정해가지고 한 달에 한 20만 원, 10만 원 정도씩 한 3년 차부터는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구축해 놓는 것도 한 2,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게 저는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막 돈 많이 번다 그래가지고 더 많이 뛰어가고 그런 것까지는 관리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 대신 그런 거 있죠. 그 공간업에 가장 중요한 거는 렌트비가 언제 올릴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정부가 이거 하지 말라고 할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그 주변의 경찰, 통장 분들이 견제가 좀 많이 심하고요. 그다음에 때때 그 막 국기 같은 거 달고 뭐 이런 데코레이션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돈 다 가져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그런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실은 이거는 제가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외국인을 대표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컬 친구와 같이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름은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로컬 친구를 뭐 사장으로 내세운다거나 믿을 만한, 네, 그렇게 해야지 조금 편할 것 같고요. 저희는 너무 정석대로 순진하게 해가지고, 그것도 또 문제는 또 이제 세금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세금이 뭐 몇 %이지만 그래도 그 뒤에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정말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 근데 저는 진짜로 저는 만약에 돌아간다 그 똑같은 돈이 있고 이거 레코드 해도 되겠다. 다시 돌아간다면 저희가 갖고 있던 현금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저희의 기회비용, 그리고 기회비용에 숨겨진 의미라는 건 저희가 어떤 걸 희생을 했고 어떤 시간들, 가장 좋을 때 시간들, 가장 동반자와 저와의 가장 좋을 때 그 시간들을 다 희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걸 몰랐어요. 이런 그런 걸 다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너 해야 돼, 괜찮겠어? 그래도 이거 하고 싶어? 라고 누군가가 물어봐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었는지를 저는 다시 한번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똑같이 했을 건데 결정이 좀 더 쉬웠을 것 같아요. 뭐 이거 할래 안 할래? 우리는 그래도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래도 이걸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힘들어질 것 같아. 그러면 안 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코로나가 왔어. 그러면은 이거 코로나 왔는데 정리해야 될까 말까? 약간 그런 타임이 있었고 주변에서 저는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은선아 정리를 하는 것도 너의 능력이야. 정리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하는 것도 능력이야 라고 해서 저한테 돌려서 빨리 정리해라 라고 조언해 주신 건데 제가 그거를 2년을 더 갖고 이제 한번 저는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약간 당연히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 난 이거 망할 거야 망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플랜 B를 세우진 않잖아요. 근데 정말로 시작할 때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될 거니까 이 사업을 할 건데 근데 그럼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액션 플랜이 있는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조금 더 쉬워지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결혼이랑 똑같아요. 좋아하니까 결혼하는 거지 이 사람이랑 뭐 헤어지고 이혼할 거라고 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한 번쯤은 내가 이 사람의 모든 단점들을 이기지 못했을 때 어떤 외부의 환경이 많이 힘들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건지 이 사업을 접을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을 해보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정리도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이게 그 사업을 가게 하는 거의 80%는 창업가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지가 떨어지자마자 사업은 정리가 점점점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거를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본인들이 이거가 내가 지금 정말 그냥 하던 거니까 그냥 하는 건지 관성의 법칙을 그냥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좀 귀찮거나 아니면은 그냥 다음에 갑자기 대박 나겠지? 아니면 다음에 더 잘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안일하게 하고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딱 정말 막 누가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거를 스스로 알아차리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시점을 정하는 것도 아까 말했듯이 그 정하는 것도 저희의 능력, 그 사업의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의 이것도 의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 할 에너지가 남아있을 때 정리 시점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좀 저는 창업이 이제 처음이었고 저랑 코파운더는 되게 여러 개 창업을 했던 분이세요. 많이 정리를 해보셨던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코파운더가 저희 삶의 동반자가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아니야 이제 국경도 오픈했고 조금 더 하고 나 사실은 5년 채우고 싶어 갖고 그거에 대한 엄청난 논의를 많이 했어요. 갖고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다른 공동 창업자가 일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하노이에 올라가서 빨리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럼 내가 남아서 이걸 한 번 더 끌어볼게 라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까지 막 계속 끌고 가고 있었는데 보통은 좀 이렇게 다 끌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희가 숫자적으로 그 계산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만약에 남아서 있을 경우에 저의 체류 비용이라든지 뭐 저의 렌트비 그리고 두 사람이 진행했을 때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저희가 투자를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손님이 계속 어떻게 오게 할 건지 마케팅 비용 안 쓰고 어떻게 손님이 계속 오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그러면 그때 비용이라든지 다 했을 때 이게 유지했을 때 계속 유지하는 게 의미가 많이 없다라고 숫자적으로 이제 결론이 나가지고 더 많이 벌 의미도 없고 이유도 없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정리를 하자라고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은 정리가 숫자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나면 정말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렌트비가 계속 나가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냥 놓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다 떼고 뭐 치우고 이렇게 할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그다음에 그냥 그 고철 아저씨 불러가지고 뭐 떼어갈 수 있는 거 떼어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이웃분들 다 이제 초대해가지고 가져가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저희는 이제 숙박을 했으니까 물건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져가고 싶은 거 있으시면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뭐 주변에 카페 하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정신없이 정말 한 1, 2주 만에 이사업체 불러가지고 그냥 집에다가 나머지 것들을 다 한 방에다가 그냥 다 쌓아놓고 뭐 이렇게 정신없이 빨리빨리 정리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그게 저희는 다 놓고 왔거든요. 그냥 붙어 있는 것들은 다 놓고 오고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은 가져오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청산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비즈니스 라이센스도 근데 그게 텍스 문제도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텍스 문제를 또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또 이제 그 업체에다 맡겨야 되고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청산 작업도 돈을 더 내면서까지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사실은 이게 이 정리를 어느 정도 할 거란 계획이라든지 이런 숫자적인 뭔가 계획이 있다면은 아마 그냥 저희 그 사업을 그대로 넘겼어도 사실은 넘기는 게 가장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넘겼어도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다시 넘겼어도 괜찮았겠다 싶었는데 근데 그럴 만한 또 시간이 좀 허락이 안 돼 있어가지고 급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추천하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 이유는 어쨌든 렌트비 아까 말했듯이 렌트비가 어느 정도는 조금 기이하게 약간은 그 상향 표준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컨트롤 할 수 없는 그냥 그런 것들이 그 상가나 공간에 많이 좀 뭔가 좌지우지 될 만한 여지가 되게 많고요. 근데 이제 뭔가를 시작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아까 말했듯이 그 타겟층을 많이 다양하게 늘려가지고 다른 업종과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신다거나 뭐 예를 들면 카페 위에 뭐가 뭐 사무실 아니면 다른 것들 같이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하시는 거에 자기의 그냥 아주 작은 MVP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아주 작은 것들을 그냥 돌려보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그냥 임대 하나 공간 작게 빌려가지고 온라인부터 팔아보시던지 아니면 온라인부터 개인 홍보를 하신다든지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해보는 거지 무조건 통임대를 하시는 거는 아주 그냥 좀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 힘드실 수도 있다. 건물 유지하는 것과 내 사업을 유지하는 거는 아예 다른 얘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만약 근데 이제 공간만 보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 공간을 베이스로 해서 확장성이 있는가? 뭐 여기다가 기술을 덧붙일 수도 있는 거고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덧붙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공간이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른 나라든 뭔가 확장성이 있으면 그 공간 당연히 활용해도 됐고 그 공간에 대한 뭔가 가치가 계속 올라가겠죠. 그리고 아니면 자기 브랜드가 있거나. 근데 그거를 알아보려면 어쨌든 내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잘하는 사람인지 베트남이 잘 아는 사람인지 뭔가 조그맣게 계속 돌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거 혹시 아시나요? 베트남 친구들 20대 여성분들은 커피를 안 드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네, 저는 그거를 커피 사업하고 2년 뒤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여성 친구들은 왜 안 먹는지 이제 물어봤어요. 여기저기 다 물어보고 다녔는데 그제서야 첫 번째는 얼굴이 까매져서 농담이고요. 농담이고요. 재미로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게 커피라는 게 50대 아저씨들이 먹는 음료로 약간의 포지셔닝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아시면은 로컬 커피숍 가보면 다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약간 그런 거 보면 로컬 친구들의 그런 커피에 대한 인식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몸에 안 좋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 몸에 안 좋냐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커피는 뭐 몸에 안 좋다. 그러면은 너네가 먹는 밀크티는 몸에 더 안 좋잖아. 그랬더니 아니야 그거는 차 베이스잖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커피 자체 그리고 연유가 들어가지 않은 커피 특히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누구나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베트남 친구들은 정말 줘도 안 먹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성 타겟으로 하시는 커피를 하고자 하시면은 좀 그거를 감안하시거나 아니면은 저희처럼 좀 해봤던 분들한테 인터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지인 중에는 이제 여성 창업 대상으로 커피숍을 열기 전에 저희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런 식으로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자료를 수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를 해드렸죠. 커피는 조금만 팔아라.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베트남에 먼저 오셔서 저희처럼 건물 덜썩 계약하지 마시고 조금 더 작게 시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먼저 경험을 많이 해보시거나 왔다 갔다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을 먼저 해보셨던 분들의 인터뷰를 뭐 많이 들어보시거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장점을 저희가 이제 좀 저희는 정말 이러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여태까지 돈을 벌지 못했어도 여태까지 잘 버텨왔던 것들이 굉장한 장점들이 있어요. 베트남에는 분명한 장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베트남에서는 시간을 제가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시간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나라인데 그 돈이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 내 시간의 가치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주고 청소하시는 분이라든지 음식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를 봐주시는 분들의 노동력을 조금 레버리지라고 하죠. 그래서 인력 레버리지를 통해서 저한테 진짜 중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살 수 있는 나라이고요. 그래서 저는 청소를 굉장히 좋아하고 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소를 이렇게 제가 원할 때만 합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고 좀 일상적인 루틴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굉장히 있는 나라고요. 근데 그러면 점점 더 저한테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베트남 와서 가장 만족하는 게 가장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저의 사고방식이 좀 일상 루틴에 치여서가 아니고 앞으로 내 자신에 대한 개발로 좀 많이 바뀐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뭐 저희가 뭐 힘들었고 그다음에 베트남 분들하고 소통하느라 힘들고 뭐 울기도 많이 울고 뭐 이해도 안 되고 서비스도 조금 안 좋고 더럽고 뭐 시끄럽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해본 것들이 결국엔 저한테는 다 이게 자산이 돼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집약할 수 있는 자기만의 무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창업을 해라 마라가 아니고 만약 하고 싶으면 하시되 이게 어떻게 나한테 자산이 될 건지 그럼 그 자산이 어떻게 나한테 표현이 될 건지 예를 들면은 지금처럼 유튜브를 하셔가지고 이 베트남에서의 생활을 이렇게 좀 자산으로 만드신다거나 아니면 글을 쓰신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개인적으로 일기를 쓰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를 좀 내가 체득한 거 좀 남겨놓게 좀 뭔가 그런 것들을 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저희의 컨셉이 아시면 숙박업을 하다가 사무실하고 그 일하기 좋은 카페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워킹 하면서 그다음에 코리빙까지 해가지고 코워킹 코리빙 스페이스를 그게 저희의 사실은 이제 한 2, 3년 차 때부터 저의 이제 목적이나 방향이 됐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위워크라고 최대 공유 사무실에서 We Live라고 해서 저희랑 거의 비슷한 컨셉의 왜냐면 사무실 하다 보면 또 숙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막 부상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저희 공간에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방 하나하나씩 다 보고 가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 벤처스나 이런 투자자분들이 이제 다 여러 명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막 한참 곽강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 만난 분들 덕분에 그때 이제 물론 당연히 투자는 못 받았지만 그때의 인연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그 사업을 접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제가 지금 투자 업체에서 벤처 투자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되게 한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근데 제가 만약에 그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분들을 만날 기회도 없었을 거고, 근데 제가 이게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거라서 저의 모든 시간과 모든 경험들이 다 같이 썼다. 네. 그래서 저의 이제 그 커리어 전환, 제가 이제 거의 한 10 몇 년 만에 커리어 전환을 했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다음 화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너무 떨려. 어떡해. 엄청 잘하셨어요.